은퇴 10년 후 어떤 사람은 여전히 여행 다니며 여유롭게 살고 또 어떤 사람은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며 생활비를 걱정합니다. 똑같이 평생 열심히 일했고 똑같이 퇴직금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주변의 세 사람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모두 같은 세대, 비슷한 직장, 같은 시대를 살아온 분들이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노후의 부와 빈곤을 가르는 단 하나의 결정적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퇴직 후 첫 5년은 누구에게나 달콤한 착각의 시간입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새벽 알람 없이 눈 뜨는 하루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은행 통장에 남아있는 퇴직금, 그동안 모아둔 예금과 연금, 겉으로 보기엔 모두 든든해 보입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면 현실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통장은 빠르게 줄고 체력은 떨어지고 사회적 관계도 하나둘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습니다. 돈이 사라지는 속도는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르구나. 첫 번째 주인공은 박영호 씨, 예전에 대기업에서 30년 근무하셨던 분입니다. 퇴직할 때 손에 쥔 돈이 4억이 넘었습니다. 연금도 있었죠. 그래서 퇴직 직후에는 해외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골프도 즐겼습니다. 문제는 소득이 없는 소비를 너무 오래 유지했다는 겁니다. 10년이 지나자 예금은 거의 바닥이 났고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모자라 결국 월세방으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나는 열심히 벌었지만 쓰는 건 계획이 없었어요. 돈이 많을 때는 줄어드는 게 잘 안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통장 잔고가 내 나이보다 빠르게 줄고 있었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이선자 씨, 평생 자식 위에 살았던 어머니입니다. 퇴직 후 모아둔 돈은 약 3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며 전세금으로 1억, 딸이 사업을 한다며 5천만 원, 그리고 손주 교육비까지 조금씩 지원하다 보니 어느새 통장은 텅 비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에게 쓰는 돈은 아깝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잘 되면 나도 편할 줄 알았죠. 그게 아니더라고요. 결국 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지금 이선자 씨는 70대 중반,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살며 매달 연금 80만 원으로 생활합니다. 자식은 있지만 돌봐주는 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죠. 사랑도 선이 필요하다는 걸 너무 늦게 배웠어요. 세 번째 주인공은 정혜성 씨입니다. 퇴직 당시 자산은 박영호 씨보다 적었습니다. 퇴직금 2억, 적금 5천만 원, 월 연금 120만 원 정도. 그런데 이분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퇴직 후 1년간은 소비를 줄이고 생활비를 기록하며 현금 흐름을 꼼꼼히 관리했죠. 그리고 남은 돈 중 일부를 안정적인 임대 수입이 생기는 소형 상가에 투자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세는 70만 원, 연금과 합치면 190만 원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후에는 큰 돈보다 꾸준한 돈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돈이 내 통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야 인생이 편해집니다. 지금 그는 70대지만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점심 모임도 즐기며 자신의 리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차이는 단순한 돈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돈이 나가는 방향이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돈을 쓰는 사람과 퇴직 후에는 돈이 들어오게 만든 사람, 그 차이가 10년 뒤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이 차이를 경제학에서는 현금 흐름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돈이 내 편이 되느냐 아니면 적이 되느냐. 퇴직 직후에는 누구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몇 년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퇴직 후 10년, 그때부터가 진짜 인생 2막의 시작입니다. 돈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지만 지출은 멈추지 않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세금, 관리비, 그리고 가족 지원까지. 이 흐름을 역전시키지 못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결국 바닥이 보입니다.
그럼 퇴직 10년 후에도 여전히 안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다르게 했을까요? 제가 30년간 상담해온 수많은 시니어들의 공통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금 흐름을 만든 사람은 오래 버틴다. 퇴직금 일부를 월세, 배당, 이자 등으로 나누어 매달 작게라도 들어오는 돈을 만든 사람은 심리적으로도 훨씬 안정적입니다. 둘째, 고정 지출을 줄인 사람은 불안에 강하다. 큰 집 대신 유지비 적은 소형 주택으로 옮기고 자동차를 정리하고 구독과 카드 자동이체를 없앴던 분들은 생활비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셋째, 관계 자산을 남긴 사람은 외롭지 않다. 돈보다 중요한 건 함께 밥 먹을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봉사활동, 동호회, 마을 모임 등 사회적 관계를 유지한 분들은 경제적으로 힘든 순간에도 훨씬 단단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결국 한 가지 차이로 귀결됩니다. 그 차이는 바로 생각의 전환입니다. 퇴직 후 10년을 여유의 시간으로 볼 것인가, 준비의 시간으로 볼 것인가. 이 생각 하나가 부자와 빈자를 갈라놓았습니다. 부자는 돈이 줄어드는 시기를 대비했고, 빈자는 아직 남아있는 돈에 안심했습니다. 부자는 집보다 현금을 택했고, 빈자는 체면 때문에 큰 집을 지켰습니다. 부자는 자식에게 선을 그었고, 빈자는 여전히 마지막 도와줘야지라는 마음으로 통장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의 방향이 중요해집니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느냐, 아니면 내가 돈을 위해 다시 일하게 되느냐. 그 갈림길이 바로 은퇴 후 10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 바로 지금이 그 10년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퇴직 후 인생 2막, 그때 진짜 부자는 얼마나 버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덜 잃는가로 결정됩니다. 돈을 쓰는 사람은 불안해지고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든 사람은 평안해집니다. 그 단순한 차이가 결국 운명을 갈랐습니다. 잠시만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돈이 나가는 구조에 머물러 있나요? 만약 후자라면 지금부터 바꿔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다음 이야기가 바로 그 방법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퇴직 후에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구체적인 실천법과 실제 성공 사례를 함께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건 소득이 끊긴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벌지 않아도 돼. 이제 모아둔 걸로 천천히 써야지.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문제의 시작이 됩니다. 돈이 빠져나가기만 하면 아무리 큰 재산이라도 언젠간 바닥을 드러냅니다. 반대로 매달 작게라도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그 돈이 내 삶을 버텨줍니다. 이걸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은퇴 후 현금 순환 구조. 첫 번째 이야기는 김종철 씨 68세 남성의 사례입니다. 퇴직 후 첫 3년 그는 마치 청춘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낚시 동호회에 가입하고 친구들과 여행 다니며 내가 평생 일했는데 이 정도 여유는 누려야지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자 연금 외에는 고정 수입이 없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때부터 불안이 시작됐습니다. 하루하루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걸 눈으로 보니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살려 퇴직자 대상 강의를 시작한 거죠. 처음엔 몇 명 안 모였지만 점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한 달에 3번 강의만 해도 생활비의 절반이 충당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돈이 줄 때는 두려움이 커지지만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게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흐름의 존재예요. 두 번째 사례는 박정자 씨 66세 여성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 남은 그녀는 한동안 아무 의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우연히 들은 말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시니어들이 수익도 내더라.
그 한마디가 마음속에 불을 켰습니다. 박정자 씨는 자신이 평생 해온 요리 경험을 살려 노인 요리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주변 사람들이 비웃었죠. 나이 들어서 그게 되겠어? 하지만 지금 그녀의 채널은 3만 구독자를 넘어섰고 광고 수익과 협찬까지 들어옵니다. 하루 한 끼 식사법, 손주 반찬, 고혈압 식단 같은 소박한 내용이지만 시니어층에게는 진짜 정보였기 때문이죠.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을 때는 돈이 나를 위해 일했지만 지금은 내가 가진 경험이 돈이 됐어요. 세 번째 사례는 오태수 씨 70세 초반입니다. 그는 평생을 회사원으로 살았고 퇴직 후엔 별 계획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나빠지면서 몸으로 일하기 힘들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돈이 일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처음엔 주식에 손을 댔지만 결과는 처참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신문을 읽고 경제 방송을 들으며 자산 배분 원칙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결국 배당주 투자라는 답을 찾았습니다. 지금 그는 안정적인 기업의 주식을 장기 보유하며 매달 배당금으로 6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그 돈이 나한테 안정감을 줍니다. 잠이 잘 오거든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돈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갖추었다는 겁니다. 노후의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런 구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노후용 현금 흐름표를 만들어라. 지출만 적지 말고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는가를 적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임대수입, 소일거리, 이자 수익까지 모든 유입을 목록화하세요. 눈으로 봐야 진짜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그게 노후 재테크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자산을 흐름형으로 바꿔라. 노년의 부자들은 자산을 묶어두지 않습니다. 집을 줄이고 현금으로 만들어 작은 상가, 배당주, 임대형 상품 등 흐름을 만들어내는 곳에 배치합니다. 집 한 채에 목숨 걸면 노후는 집에 갇히게 됩니다. 셋째, 관계 자산을 유지하라. 노후의 고립은 돈보다 빠르게 삶을 무너뜨립니다. 일이 없어도 사람이 있는 곳에는 기회가 생깁니다. 봉사활동, 교회, 문화센터, 지역 모임. 이런 곳이 바로 정보의 원천입니다. 돈이 아닌 기회를 가져다 주는 사람들과의 연결이 노후의 두 번째 수입원이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닙니다. 지속성입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들어오는 돈이 있다면 그게 바로 은퇴 후의 안전벨트입니다. 노후에는 돈을 버는 능력보다 돈이 스스로 일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핵심입니다. 그 시스템이 바로 여러분의 평안을 지켜줍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 중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퇴직 후 5년까지는 재산이 나를 지탱했어요. 그런데 10년이 되니 내가 재산을 지탱하더군요. 그 말이 참 와닿습니다. 노후의 부자는 돈을 부려서 편히 쉬고 빈자는 돈 때문에 다시 일어섭니다. 그 차이는 선택의 결과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나는 아직 아무 준비도 못했는데 늦은 건 아닐까? 절대 아닙니다. 노후 준비는 나이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 돈이 나가는 구조를 멈추고 작게라도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기로 결심한다면 그게 바로 출발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돈은 지금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멈춰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이 흘러가는 만큼 돈도 함께 흐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은퇴 10년 후 부자와 빈자를 가르는 한 가지 차이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는 큰 응원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은퇴 후 수입을 만들고 계신가요? 혹은 어떤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라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